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는 작년에 힘들었던 기억들 좀 뒤로 하고 정말 따뜻하고 밝고 그런 멋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올 한 해도 그리 만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버님, 작년 8월 27일 날 오후 어디서 무엇을 하셨나요? 기억이 안 나요? 큰일 났네. 검사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입니다. 그때 만약 로또 복권에 50억에 당첨되었습니다.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번호 순서까지 막 기억이 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반적인 기억은 뇌에서 사라지겠죠. 근데 엄청나게 중요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기억은 인간의 뇌에 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기억이란 바로 이모션, 감정이 동반된 기억을 말합니다. 집에 불이 났어. 엄청난 교통사고를 당했어. 강도를 만났어. 그런 날을 잊을 수 있겠어요? 못 잊습니다.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나오면서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과 함께 기억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정기억이라고 말합니다. 아프고 힘들 때만 기억이 강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행복했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 이런 일도 뇌에서 똑같은 감정기억으로 작용합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감정기억을 더 잘합니다. 조심해라 이 뜻이에요. 이 감정기억이 왜 중요한 것인가? 인간의 행동을 결정짓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린 시절의 작은 기억이 인생을 바꾼 사람 이야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게 내 뇌에 각인이 돼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정호승 시인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강연을 들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시인이 되었습니까? 초등학교 때 시를 쓰는 숙제를 해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분의 시를 이렇게 보더니만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시더래요. 우리 호승이 나중에 커서 큰 시인이 되겠구나. 그 기억이 뇌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자기가 시인이 되는데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다. 물론 이런 드라마틱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작은 감정 기억들이 모여서 내 삶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뇌에는 부정적인 기억이 많죠. 신혼 새색 씨가 결혼 1년 됐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혼을 시어머니가 반대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마음이 좀 불편할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 보는데 늘 긴장되고 남편을 출근시키고 처음으로 시어머니하고 둘이 밥을 먹게 되었대요. 이렇게 밥을 차려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시어머니가 한마디 툭 던지셨는데 이 며느리 가슴에 비수를 꽂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탁 듣는 순간 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서럽고 눈물이 나고 아마 친정 이야기였던가 봐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나를 반대해서 긴장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막 집에 가서 막 잠도 안 오고 밥도 못 먹겠고 죽겠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좋아져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싶은데 볼 때마다 그 순간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안 되겠다. 결혼 1년쯤 되었을 때 이 결혼을 내가 잘 유지하려면 이걸 풀고 가야 되겠다. 용기를 내어서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그때 그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막 울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더래요. 아가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너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구나. 그리고 막 위로해 주는데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그리고 며느리 나와서 가는데 뒤통수에 대고 시어머니가 한마디 던졌는데 며느리 기절해 버렸어요. 아가야, 진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시어머니는 기억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감정기억이에요. 가해자는 몰라요. 나한테는 감정기억이 아니잖아요. 상대에게 아픈 기억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예요. 10년 전에 죽고 싶었던 적이 있었죠. 있었다 그래요. 있었답니다. 옆에서 막 그 기억하지 마래. 여러분, 안타깝지만 감정기억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기억을 안 하고 싶죠. 저절로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잊고 싶어. 근데 저절로 막 떠올라. 그러면 이 아픈 기억을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두 가지 덕분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시간의 힘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놀라울 정도로 위대한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조금만 지난 다음에 이렇게 뒤를 돌아보세요. 놀랍게도 이게 좀 다르게 보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기억은 남습니다. 그때는 생각만 나도 죽고 싶었어요. 지금은 생각이 나요. 아파요. 그러나 그때처럼 죽고 싶진 않아요. 이게 시간의 능력이에요. 시간은 우리 뇌의 반응을 줄이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보다 더 위대한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감정 기억들의 힘이에요. 놀랍게도 제 환자들이 이렇게 정말 죽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강에 있다가도 어떤 기억이 떠오르면 다시 살아서 돌아와요. 그때 어머니의 눈빛, 아내가 나한테 던졌던 한마디, 그 아이가 막 울면서 했던 이야기, 뭐 온갖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힘들이 있는 거예요. 그 기억의 힘으로 다시 우리를 찾아오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우리는 기억조차도 할 수 없는 작은 기억들이 누군가에게는 감정 기억으로 남아서 죽고 싶을 만큼 아픈 기억이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이 바뀌는 위대한 감정 기억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 앞에 잘난 체하고 떠들고 있지만 저도 만만치 않은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뭐 겉으로 보기에 큰 어려움 없이 그저 무난하게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알고 보면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정신과 의사가 되었지만 의과대학을 다닐 때 공부를 별로 안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이과 체질이 아니에요. 문과 체질이에요. 얼떨결에 이과를 가서 의사가 된 거예요. 뭐 대충 살지 뭐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뭐 의과대학 공부가 나한테 체질도 별로 안 맞고 뭐 대충 하면 되겠다. 그렇게 졸업했는데 졸업하고 뭘 하면 좋을까? 정신과 의사를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찾아갔던 스승이 위대한 정신과 의사 이시영 박사라는 분이셨어요. 지금도 저보다 더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운이 좋게도 그분 밑에 들어가서 정신과 수련을 받게 되었어요. 가서 또 탱자 놀았죠. 한 6개월쯤 되었을 때 이 박사님이 나를 부르세요. 닥터신 외래로 좀 와라. 그리고 편지를 한 장 뚝 주세요. 답장을 좀 써오지 그래. 이분이 하도 유명해서 전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그 당시만 해도 손편지잖아요. 그럼 뭐 너무 많이 오니까 답장을 못 해주시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편지를 보다가 감동적인 편지를 한 장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6개월 정도 수련을 받았으니까 나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답장 좀 써와. 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답장을 써요. 자기가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실력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난 죽었어요. 밤에 나와서 당직실에서 편지를 이렇게 읽는데 정말 눈물이 났어요. 어떤 어머니가 보낸 감동의 편지였어요. 딸이 대학 시험에 떨어지고 울고 있대요. 엄마가 너무 아픈 게 이 딸을 낳고 남편이 돌아가셨대요. 구전 일을 하면서 키웠는데 너무 잘 자란 거예요. 돈이 들지 않는 대학 시험을 쳤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방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데 엄마가 너무 아픈 게 학원을 보내줄 수가 없었대요. 참고서를 넉넉하게 사줄 형편이 안 됐대요. 그런데 이 딸이 엄마 걱정하지 마. 친구들하고 같이 보면 돼. 이렇게 엄마를 위로하던 딸이었던 거예요. 그 딸이 방에서 울고 있는데 박사님 너무 아파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딸이 잘못되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엄마의 인생이 담겨있는 정말 장문의 편지였어요. 밤에 그걸 읽는데 막 감동 그 자체예요. 눈물이 나는데 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답장을 써야 되는데. 내가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시영 박사님의 책을 읽으면 되겠다. 불현듯이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시영 박사님의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드니까 아침 해가 또 올라왔어요. 밤새 내가 책을 읽은 거예요. 그 순간 완벽하게 이시영의 빙의가 일어났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라. 절대로 이 아이가 잘못될 수 없다. 그저 따뜻하게 바라보고 손만 잡아주시라. 훌훌 틀고 일어날 것이다. 막 구구절절 나도 막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박사님한테 온 편지니까 이시형 신영철 드림 다음날 아침에 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않습니다. 이 박사님이 편지를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으시더라고요. 다 읽고 고개를 이렇게 드시고
저를 바라보시는데요. 그때 그분의 눈빛과 표정은 나는 아직 평생 동안 잊지 않습니다. 닥터 신, 예. 자네 이름은 빼지. 자네 이름을 빼고 내 이름으로 보내면 어떨까? 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않습니다. 내가 받았던 세상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나를 바라보던 눈빛과 표정, 그 한마디는요, 제 정신과 의사로서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 그 방을 나온 이후로 좀 과장되게 말하면 밤을 새워서 공부도 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요. 그 방을 나온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정신과 의사가 된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누군가에게 던지는 한마디가 상대의 인생에는 그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내려오는데 아내가 차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겠네.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선비셨어요. 학교 갔다 오시면 늘 이렇게 몸이 좀 피곤하셔서 누워 계시다가 책 읽고 산책 갔다 오시고 별명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공자였고 하나는 칸트였어요. 정확히 해서요. 그리고 평생 화를 내거나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온화한 선비 그 자체셨어요. 그러니까 뭐 전화해도 우리는 뭐 아버님 잘 계시죠? 그래, 잘 있다. 너는 잘 있냐? 예, 잘 있습니다. 잘 계세요. 이 끝이에요. 찾아가도 왔느냐 이게 다예요. 그 정도로 전통적인 너무나 따뜻했지만 막 말이 많거나 그런 분이 아니셨죠. 놀러 갔다 이런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아내 입장에서는 늘 똑같은 아버지니까 뭐 기억이 날 만한 게 없잖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제 평생 잊지 못할 수없이 많은 기억들을 주고 가셨죠.